안녕하세요. 20년 경력 경제정책 분석가 김경재입니다. 정부 정책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30만원 환급 상생 페이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정부 지원 정책을 분석해왔지만 이번 상생 페이백만큼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드물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국민 개개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이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최대 30만 원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입니다. 정부 공문을 직접 분석하고 관련 부처와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신청 절차도 어려워 보이는 계산 방식도 모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상생 페이백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3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생 페이백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죠. 상생 페이백은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그리고 국민과 국민이 함께 경제를 살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소비 진작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고용 창출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론적인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생 페이백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으로 2024년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 중 카드 사용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금만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를 보면 이 정책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니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2025년 9월, 10월, 11월 3달 동안 여러분이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2024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많으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한 달에 최대 10만 원, 3달 총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에 12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은 20만 원입니다. 이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디지털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작년에 카드 사용량이 적었던 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50만 원을 사용하던 분이 9월에 70만 원을 사용하면 증가분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 평균 200만 원을 사용하던 분이 같은 4만 원을 받으려면 220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족 중에서 카드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상생 페이백에 참여하는 카드사와 제외되는 품목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관련 공문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참여 카드사는 총 9개사입니다.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모두 참여합니다. 거의 모든 주요 카드사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사용액만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외되는 품목들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판매자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구매, 보험료 납부, 세금 납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로 한 소비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간편결제의 경우인데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인정되지만 다른 간편결제는 제외됩니다. 이는 카드사와의 연동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한 금액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부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정부 정책의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편인데 이런 작은 차이가 실제 혜택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상생 페이백은 오직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어떤 경로로도 신청할 수 없고 대리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작일은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의 신청 시작일을 항상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편입니다. 놓치면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부제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 첫 주에는 접속자가 너무 몰려서 서버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9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번과 0번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16일에는 1번과 6번, 17일에는 2번과 7번, 18일에는 3번과 8번, 19일에는 4번과 9번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오부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날짜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접속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청 과정에서 혹시 접속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보세요. 상생 페이백 누리집 접속 방법과 개인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접속 경로를 여러 번 테스트해 봤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에서 상생 페이백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공식 누리집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것입니다. 민원24는 정부의 공식 민원 처리 사이트이므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9월 15일부터는 이 누리집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2024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입니다. 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더 사용해야 최대한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2024년 월 평균 사용액이 80만 원이라고 확인되면 9월에 90만 원을 사용하시면 증가분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받고 싶다면 130만 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기준 사용액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누리집에서는 또한 신청 현황이나 지급 일정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소비 인정 사용처와 관련된 유의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 정부 소비 정책들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상생 페이백의 소비 인정 사용처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활 소비 대부분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식당, 카페,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주유소, 병원, 약국 등에서의 소비가 모두 인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비 쿠폰에서는 대형 매장 사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상생 페이백에서는 그런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됩니다. 이런 업종 제한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마감일이 11일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직 소비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생 페이백과는 별개의 혜택이니까요. 정부 공문의 상세 내용은 민원24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언론 보도나 2차 가공 정보보다는 공식 공문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상생 페이백 관련 공문도 민원24 정보공개 코너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 정책을 20년 동안 분석해오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상생 페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여파로 관련 공문 발송이나 언론 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정보 공백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비서로서 항상 국민 편에 서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시작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30만 원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청이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정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즉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